안녕하세요. 불곰의 전투중국어 그 막이 올랐습니다. 참 주식 투자를 강의하던 불곰이 중국어를 강의한다니까 상당히 웃기시죠? 저도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자, 하지만 제 강의를 듣고 주식 투자 많이 쉬워지셨죠? 자, 중국어 모두들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언어 중국어를 쉽게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삼성물산에서 해외 영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언어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담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에서 제가 하던 업무가 수산물이었습니다. 수산물 해외 수출 수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수산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러시아어도 배워보고 영어는 어려서부터 배워보고 또 바이어들이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어도 배워보고 또 스페니시 그리고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이렇게 배워봤는데 제가 써놓은 것처럼 난이도입니다. 난이도. 영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영어를 기준으로 친다면 러시아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혼자서는 독학으로는 절대 공부할 수 없는 언어다. 그 정도로 어려운 언어고 일단 글자가 생소하지 않습니까? 알파벳을 막 섞어가지고 하나씩 꺼낼 때마다 이걸 A라고 한다, 이걸 B라고 한다고 했을 정도로 라틴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의 관련이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문법도 상당히 어렵고 또 인칭에 따라서 꼬리도 계속 변하고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인들도 어렵다고 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순이 한국어랑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어를 공부를 하죠. 근데 사실상 일본어는 상당히 어려운 언어입니다. 왜냐면은 자기를 낮추는 겸양어부터 반말하는 것, 그리고 하대하는 말, 존칭하는 말, 친구한테 쓰는 말, 여자들이 쓰는 말 이렇게 다 나눠지기 때문에 일본어를 초급자들은 상당히 많지만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동사, 형용사, 관사의 변화 말고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문법도 틀려도 괜찮고 순서가 뒤죽박죽돼도 괜찮고 그리고 발음을 잘 못해도 비슷하게 다 알아듣는 어가 바로 인도네시아어입니다. 그 정도로 쉽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죠. 일단 사성이라는 것이 있고 한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시작하지 않는 언어가 바로 이 중국어입니다. 근데 제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언어가 중국어라고 여기 써놓은 이유는 중국어는 한자만 알면 끝납니다. 한자만 알면 겸양어, 반말, 하대하는 말, 존칭하는 말 이런 말 거의 상관없이 쓸 수 있고 또 그 한자 단어 하나만 알면 여러 가지 변화를 같이 응용해서 쓸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중국어는 세상에서 가장 쉽다라고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불곰이 세상에서 이렇게 가장 쉬운 중국어인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어 공부를 중단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예 시작도 안 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렵다고 선입견을 가지시는 거죠. 자, 그 이유, 중단에 포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성조와 병음이라는 것이죠. 자, 성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调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 그리고 병음이라는 것은 핀인 음을 연결하고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 복잡하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중단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의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제가 학원을 제대로 다녀보지도 않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중국어를 접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중국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불곰이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왜 이것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조는 성띠아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성조라는 것은 소리의 낮이 발음법입니다. 소리가 높고 낮음을 발음한다는 법이죠. 자, 중국의 성조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1성, 2성, 3성, 4성, 그리고 경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이 5성이 있다는 것을 공부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려고 최근에 공부한 것이 전부입니다. 자, 그럼 5가지의 성조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1성은 옆에 써놨는데 얘를 빠, 자, A 위에 쭉 직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직선에 맞게 소리를 옆으로 약간 길게 쭉 소리를 내면 됩니다. 빠. 자, 8, 8이라는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성입니다. 자, A 위에 위로 화살표처럼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이대로 발음을 해주면 되는데 바로 음음문처럼 끝을 올려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겠죠? 빼다라는 뜻입니다. 자, 삼성에 보시면은 삼성은 체크 표시가 있죠. 자, 소리도 체크 표시처럼 내려갔다 올라가는 발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무엇을 놀랐을 때 오호 하는 것처럼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가시는 발음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빠, 관역이라는 겁니다. 관역. 자, 그 다음에 사성은 내려 꽂듯이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 긋듯이 쭉 내려와 있죠. 그럼 내려 꽂듯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으뜸패죠.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자, 경성은 가벼울 경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짧고 가볍게 빠 이런 식으로 짧고 가볍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써 있는 것은 어조사 파자입니다. 자, 첫 번째, 이 1성, 2성, 3성, 4성, 경성을 공부하는 중국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외국어를 잘 공부 못하는 옛날 방식대로 공부하시는 분들만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 성조입니다. 자, 학원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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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서 강사님들한테 많이 들으시죠? 그게 아니라 2성으로 발음하셔야죠. 3성으로 발음하셔야죠. 지금 3성이 아닙니다. 4성으로 발음하셔야죠.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중국어 공부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하십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성조라는 것은 멜로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악의 멜로디. 도레미파솔라시도의 그 멜로디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멜로디처럼 인식하시면 됩니다. 결국 중국 사람도 그렇고 이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도 이 성조는 절대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입으로 익히는 몸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많이 듣고 많이 발음을 따라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의 불곰의 전투 중국어에서는 많은 발음과 많은 연습 녹음 파일도 같이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성조라는 것은 중국어를 여러분들이 아주 잘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 후에 누구에게 가르치거나 할 때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능수능란하게 중국어를 말씀하실 때 성조를 그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절대 성조를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따라만 하십시오. 노래처럼 성조는 멜로디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병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핀, 인, 자, 병음입니다. 병음, 첫 번째. 병음을 공부하는 중국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 병음이라는 것은
옆에 쓰여진 PIN, YIN 이런 식으로 영어의 발음 기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병음을 정확히 표시할 수 있는 한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강사가 이 병음을 어떤 식으로 발음하라 하더라도 한글로서는 표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병음에서 가장 정확한 발음 방법은 내 귀로 듣고 그것을 정확하게 따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병음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병음을 배우시기 전에 먼저 중국어를 많이 듣도록 하십시오. 많이 들은 다음에 병음을 배우셔야 합니다. 결국 이것도 귀로 자주 듣고 입으로 구현하는 몸 기술의 하나입니다. 병음도. 그래서 이러한 의미 때문에 불곰의 전투 중국어에서는 기본과 실전 부분이 있는데 기본 부분에서 가장 나중에 배우는 수업이 바로 이 병음을 어떤 식으로 발음하는지 가장 비슷하게 발음하는 방법을 제가 강의로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결국 처음에는 이 병음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기본 어느 정도 생존 중국어가 될 수 있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공부하시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병음이기 되겠습니다. 실제 중국에서도 교육 방식을 찾아보고 확인해 보면 중국이란 나라는 아주 크고 대국이기 때문에 사투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조와 병음을 초등학교에 가서 어린 나이에 잠깐 배운다고 합니다. 자, 이 교육 방식은 바로 불곰의 전투 중국어 강의 방식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처럼 어렸을 때 태어나서 귀로 익힌 다음 그 이후에 성조와 병음을 배우듯이 저희도 똑같이 먼저 귀로 익히고 몸기술로 익힌 다음에 성조와 병음을 배운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인들은 귀에 익히기도 전에 성조와 병음을 먼저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포기한다는 불곰의 결론입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불곰의 전투 중국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투 중국어의 기본 커리큘럼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기본과 실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강의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는 저와 같이 중국어를 하시면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이 없도록 중도 포기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많이 따라 하시고 많이 들으시면 됩니다. 자, 기본과 실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본은 중국에서 생존하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회화를 위한 지식을 먼저 기본 단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불곰의 전투 중국어 기본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중국 음식을 시키고 어떠한 재료로 만들고 어떠한 음식이 나에게 맞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리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물건 살 때 중요한 숫자 읽는 법, 가격 내는 법, 그리고 여러 가지 대화법, 중국어를 혼자라도 공부할 수 있는 병음 연습법, 중국어가 친근해질 수 있도록 중국 노래를 마음껏 듣고 그리고 꼭 배워야 될 중국 노래 여러 개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전편입니다. 실전편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한 대화가 아닌 실제 중국인들의 실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중국인들이 쓰고 있는 단어와 그리고 회화의 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불곰의 전투 중국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없이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중국어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